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과 거래하던 중국, 이번엔 진짜로 심상치 않은, 이번엔 정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걸려들었다는 표현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걸린 거는 매우 심상치 않다고 외신들이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12월 20일 날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서명한 게 뭡니까? 바로 2020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2020 국방수권 법안의 핵심은 뭡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러시아 제3자 세컨더리 보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와 거래하는 모든 나라 기관들을 이제는 합법적인 법틀 안에서 또 이 합법적인 예산 내에서 어떻게 하든 미 연방법원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미합중국의 발톱입니다. 그런데 외신 중에서도 특히나 일본 교도통신이 북한의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차량이 중국하고의 거래하던 것을 이번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걸려들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열차게 전해 올리겠습니다. 정성산 TV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가열차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북한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또 어떻게 걸릴지 모르겠으다래. 자나깨나 한미동맹, 자나깨나 반중친미, 이 중국 아새끼들이랑 북한의 김정은이랑 거래하던 그 거래 커넥션이 걸려들이는 소식을 고조 가열차게 북한식으로다가 전해 올리가시오. 자, 어떤 소식이냐 여러분. 우선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12월 25일 가디언지부터 살짝을 볼게요. 가디언지가 무슨 이야기했냐면 북한의 그 316 종합미사일 공장에서 이 당시에 루이스 선임 연구원이 거의 이제 그 확정되다시피 팩트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평성에 있는 북한의 316 종합미사일 공장에서 또 중국 제조로 자동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화성 14, 15 초대형 이 특수자동차가 계속 지금 보인다. 그리고 저 차량은 초창기에는 중국에서 6대가 들여온 건데 이후에 북한이 대량 생산을 하는데 대량 생산하는 거에 한해서 약 북한은 50대에서 100대 정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차량을 조립 완성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12월 25일 가디언지가 이 루이스 연구원의 위성사진 분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뉴스와 함께 바로 이 뉴스가 나오고 일본의 재팬타임즈가 어떤 걸 소상하게 이 워딩과 함께 발표한 건데 12월 24일 이 일본 타임즈는 북한의 대량 생산 미사일 이동 발사기 그 소식, 그 출처를 말하다라는 이 제목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작년 2월경 북한 김정은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수송 및 발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중국에서 대량 구입을 명령했다고 교도통신의 뉴스를 재팬타임즈가 인용을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소위 미사일 운송 장비 회사 및 대행업자와 거래를 통해 최소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텔이라고 하는 이동식 발사대 장치란 이야기죠. 70여 개에 대한 부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김정은이가 충당을 하기 위해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사나 무역회사에 수천만 달러를 주었으며 수백억 원가량이란 이야기입니다. 저 차량 한 대 값만 해도 뭐 한 6억이 넘는 돈이니까 할당됐다고. 교도통신은 이곳은 북한과 중국의 위험한 거래라고 밝혔으며 교도통신은 중국과 북한의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으며 이 공개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참여하면서 올해
작년도에 미국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면서도 핵 및 미사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증거라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려는 의지의 위기심을 나타내는 게, 그래서 교도통신은 북한 소식통과 중국의 소식통, 군사 소식통, 내부 첩자들 혹은 휴민트란 이야기죠. 그들과의 정보를 통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작년도 2월달 그리고 올해까지 중국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여기서는 70억이라고 하지만 이 앞에 루이스 연구원은 100대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 그러니까 그 정보를 교도통신이 발표를 했는데 중국과 맨날 지금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정보를 획득한 미국 정보관리들은 ICBM, 북한의 ICBM 운반을 할 70대의 이동식 발사대 텔 개수와 중국 거래 관련을 지금 미국의 군사관리, 그러니까 정보관리들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재팬 타임즈는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텔은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의 배치에 필수적이며 북한의 미사일 활동으로 인한 실제 위협을 분석할 때 미사일 비축량과 동등한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며, 그 텔이 이동식 발사대가 간주된다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차량 조립은 주로 평양 북쪽 평성에 있는 316 공장에서 진행 중이며 북한 군용 트럭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공장은 2017년 11월 미국 본토 어디든지 쏠 수 있는 ICBM 화성 15호의 첫 발사에 사용된 텔에 대해 사전 발사 준비를 수행한 것이며, 김정은은 이것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따라서 교도통신의 이번 보도는 북한이 중국제 이동식 발사기 텔을 대량 수입하여 시험 발사에 사용한 첫 언급으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관계자들이 암묵적으로 거래를 계속한 사례다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진짜 맞으면 중국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제 미사일, 여기서도 나오지만 저 중국에서 사용하는 대형 특수 자동차, 이거 다 중국제거든. 지금 등폭 21, 다 중국제거든. 이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중국이 핵 도와주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와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지. 근데 이번에 교도통신이 본질적으로 객관적 팩트에 기초해서 그냥 들이깐 거예요. 중국하고 북한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재팬 타임즈는 북한군의 공급 및 조달 담당 및 전직 공무원, 그러니까 북한의 그 조달에 관여했던 고위 공무원 탈북민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차량 텔 엔진 및 유압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며, ICBM 또는 하나의 모형은 2012년 북한이 처음으로 텔에서 개조된 중국 목재 운반선, 이 밑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제 중국의 목재 운반선으로 북한이 수입을 해서 화성 14형, 15형을 올려놨던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특수자동차입니다. 그 운반선처럼 보이는 것을 개조해서 군사 퍼레이드에 전시했으며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은 무기와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일반 기계 및 운송수단의 북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며, 중국 관련 업체가 이런 이동식 발사기 텔 관련 부품을 해당 국가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북한에 이것을 진짜 판매한 게 확인된 경우 이는 유엔 결의 위반으로 간주된다며, 교도통신은 북한 김정은과 중국의 군사장비 거래자들의 내용이 확인되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유엔의 조치가 따를 것이다 라고 재팬 타임즈는 밝혔습니다. 물론 교도통신의 워딩이긴 하지만, 또한 타임즈 역시 12월 25일 2017년 북한의 화성 14형, 15형의 세 번째 비행시험에서 중국에서 수입된 차량이 보이는 것으로 그 전에 루이스가 말했다며, 루이스는 자신이 아는 한 2017년 ICBM 테스트에 사용된 6대의 중국제 차량을 수입했다며, 지금 현재 북한은 50대에서 100대 이상의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본 ICBM과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일부일 거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이 중국제
이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그거는 북한 자체로도 생산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중국제 무기를 들여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타임지가 이야기한 거는 이 북한의 새로운 확장된 공장도 문제지만 지금 중국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대형 특수차량 ICBM이나 또 SLBM을 거치할 수 있는 이런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근거한 차량들이 자체 생산되거나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라고 하는 것. 나아가서 교도통신은 그거에 대해서 이 김정은이가 직접 이 ICBM 텔 수입을 위해서 70여 개의 중국에 수입을 하기 위해서 북한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의 무역회사에 수천만 달러를 할당한 거를 팩트로 딱 정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재팬타임스와 일본의 교도통신이 이야기한 핵심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북한의 ICBM, SLBM, 나아가서는 핵개발, 이거를 중국을 막지 못하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교도통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것이 팩트로 밝혀져서 미국 정보당국과 유엔의 조사가 들어가면 북한과 거래하던 중국 또 한 번 얻어맞을 수 있으며 그 얻어맞는 효과는 이 오토 원비어법, 브랭크 액트라고 하는 국방수권 법원의 더 강력한 제재를 중국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자나깨나 한미동맹. 북한이 연이어 이 해마다 거듭되는 미사일 발전, 또 SLBM, IC 이 기술은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나깨나 한미동맹, 자나깨나 반중치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